지역에 따라 38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더위에 한반도로 향해 오다가 기가 막히게 일본 열도로 방향을 틀어버린 제4호 태풍 에어리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일기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일종의 국가 마비 상태인 통신 대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시 35분부터 터진 일본 KDDI 통신의 회선 장애에 대한 복구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인데요. 이를 두고 가네코 야스시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몹시 유감이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중대 사고에 해당한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 그 피해 양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대 3,915만 회선의 통화 장애로 공중전화를 써달라는 것은 물론 기상청 홈페이지에 예보가 표시되지 않고 스마트폰 결제는 물론 물류, 택배 등 사회 인프라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KDDI 다카하시 마코토 사장은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 장애를 일으켜버렸다 라면서 몇 번이나 이번 대참사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 통신 대란이 터진 이 와중에 또 한 번 일본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는 혐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KDDI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유가 다름 아닌 삼성기지국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는 기적의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SNS를 확인해보면 KDDI는 한국 삼성의 통신을 좌지우지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건 마치 입헌민주당이 집권한 듯한 느낌으로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덧붙여서 소프트뱅크는 중국의 화웨이, KDDI가 삼성과 친해지고 나서 이상해졌다. 소프트뱅크가 화웨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KDDI는 삼성이었나? 트럼프가 위험하다던 화웨이보다는 삼성이 아직 낫겠지만 그래도 역시 KDDI가 메인으로 삼성을 사용하는 것은 꽤 유명한 이야기이다. KDDI의 설비는 남조선 삼성의 것이다. 당장 도코모로 바꿔야겠다. 삼성을 쓰다니. 역시 삼성이었군. K의 법칙은 굉장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대규모 장애의 편승에 KDDI 기지국은 삼성이란 것으로 이미지를 흐트리고 마치 삼성이 장애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루머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곧바로 깨달아야지 이런 단락적 사고가 만연해서는 안 된다. 기지국의 기계가 화웨이든 삼성이든 장애의 원인이 기지국인 경우는 거의 없다. 기지국이 안 될 경우 그 범위에서만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KDDI의 장애가 삼성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바보라고 선언하고 있다 생각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논리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LTE 즉 4세대 통신망으로서 삼성이 KDDI에 구축하는 5G 기지국과는 상관이 없고 무엇보다 KDD를 욕하면서 또 다른 3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로 바꾸겠다는데 도코모 역시도 삼성과 5G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기기 결함도 아니고 교체를 하다 벌어진 일이란 것이며 일본은 삼성을 비롯한 해외 업체가 아니라면 스스로 5G를 구축조차 하지 못하는 후진국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일본이 이렇게 하자가 넘친다고 몰아가고 있는 삼성, 이런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초를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와 관련하여 얽히고 설킨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한국이 우물에 독 풀었다는 망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만에게 얻어맞게 될 제대로 된 뒤통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전에 먼저 삼성 정말 대단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 1위인 것은 물론 대만 TSMC가 장악하고 있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죠. 이게 정말 통쾌한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지난 5월 포커스 타이완이 대만은 이미 3나노 반도체 주문을 받고 있지만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부분을 보란듯이 깨부순 것이기에 더 대단한 것이죠. 기사는 삼성의 거대한 투자 계획은 TSMC를 뒤엎을 것 같지 않다면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3,5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삼성그룹의 계획이 세계 최고 파운드리 제조업체인 TSMC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번 투자가 향후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제조 기술 및 고객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여전히 TSMC
TSMC에 뒤떨어져 있다며 기술적인 면에서나 고객과 경쟁하는 삼성의 오랜 문제를 감안할 때 TSMC가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TSMC의 52.9%대의 점유율에 삼성의 18.3%와의 격차는 크다고 기사는 덧붙였는데요. 기사가 전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점,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의 경영 방식에 비해 삼성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허나 기술적으로 삼성이 못 해낼 것이라고 봤다는 3나노 반도체에 대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삼성의 3나노 반도체 성공 소식은 전 세계 외신들이 전하고 있으며 경쟁자 TSMC를 제쳤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TSMC가 장악하고 있던 고객사들을 이제 삼성이 유치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객사 유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율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 보도 뉘앙스는 삼성이 지금 당장의 TSMC를 따라잡은 것은 아니라도 확실히 위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 소식은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우리와 경쟁조차 불가능해져 버린 나라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삼성이 업계 최초의 3나노 양산을 개시했다는 점, 삼성이 자신들의 라이벌인 TSMC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그래도 삼성 주가는 하락하고 있네. 주가 방어를 위한 홍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최첨단은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을까? 불타는 전기자동차, 국내 5G 문제는 개선조차 되지 않는다. 3나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고순도 소재에서 일본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TSMC나 미국과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자 3나노 양산의 꿈이 깨지는 것을 보고 싶다. 라며 전형적인 혐한 반응을 보인 반면 정상적인 일본인이 보인 댓글도 있었는데요. 여기 댓글들을 보고 생각한 것은 1. 그저 혐한, 2. 기사 내용은 모르겠고 우선 까고 본다, 3. 아직 불탄 것만 말하고 있다. 근데 반도체는 불탈 요소가 없다. 4. 일본 기계 운운, EUV는 일본 걸 대체한 뒤 전량 ASML로 쓰고 있다. 그러면 또 아직 소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겠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일본이 우리가 우물에 독 탔다고 하거나 삼성이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것을 샘내거나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 불량품 대신에 TSMC와 손잡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일본 혐한 세력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대만이 일본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치고 먹튀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SMC가 일본 납세자들의 혈세를 받고 도망갈 수 있다는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가 그것인데요. T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 190억 엔으로 이바라키 현에 연구개발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는 기사는 이 중 대부분은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한 것이고, 이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구마모토 현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TSMC에 더 많은 세금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TSMC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이지만 일본은 TSMC에게서 지적재산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경제안보라면서 야심차게 유치한 TSMC이지만 이 연구개발센터에 들어가는 190억 엔의 보조금은 신에너지 기술개발기구에서 나오는데, 이 돈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는 TSMC의 자회사로 그대로 흘러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모든 것이 오직 TSMC에 속하게 되고, 일본 정부는 보조금만 지급할 뿐 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상납하는 꼴이 된 것이죠.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만약 이 연구센터에서 신제품을 내놓게 된다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TSMC가 일본에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대만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만이 일본 국민들의 혈세를 먹고 튀어도 일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TSMC가 중국에게 기술 인재 유출을 당하는 바람에 기술 유출 부분에 있어서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신기술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TSMC가 일본 정부의 정성이 갸륵하다며 기술을 공유해줄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고, 혹시라도 일본이 일본 국민 혈세로 만든 이 연구센터에서 신제품이라도 나오게 되는 그날,
국민 혈세만 일방적으로 상납하고 아무것도 못 얻게 된 일본 정부를 향한 일본 국민들의 한탄은 본물처럼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